네, 지금 코스피는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주변 변수들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변수들 물론 많이 큰 악재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변수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제 나온 9월 M2 성장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4.8% 정도로 연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에서 돈이 계속 풀어주느냐, 그리고 이 돈이 돌아가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목요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이제 3, 4분기 GDP인데요. 2, 4분기 때 7.6을 기록했고 이번에는 한 7.4 정도로 2, 4분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보다는 3, 4분기까지 또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9월 경제지표도 마찬가지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전월과 대부분 동일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중국 쪽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좀 약세 흐름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점 때문에 방향성을 받지 못하면서 지금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거래소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어닝 시즌에는 대부분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 한 3개분기 정도에서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빼고는 대부분의 이런 업종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괜찮은 업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3,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대부분 한 50% 정도 이상의 이런 상승세를 증가율은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실적 발표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눈높이보다는 좀 더 낮은 이런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계속적으로 약간은 좀 조정의 국면, 그러니까 횡보 흐름을 계속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계속해서 횡보 국면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횡보 국면을 마무리 짓고 좀 반등의 국면을 마련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변수가 될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레포트를 하나 썼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한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사상 최저 이제 금리고 글로벌리하게도 글로벌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금리 대비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주가를 할인하는 할인율 자체가 적어진다. 그리고 주가를 살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주가는 지금 현재 이런 금리 상태로 본다면은 향후 1년 동안 한 3,000포인트도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계산상으로는. 하지만, 금리가 계속 빠진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과거 사례를 보면 저희가 보통 코스트 오브 에퀴리라고 해서 이런 할인율 자체가 내려가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2000년하고 2002년 두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하락을 마감하고 상승하는 트리거를 본다면 결국에는 그 당시에 선진국 경기 회복의 기대감 그리고 내수 위축이 끝난다는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거의 V자를 그리면서 반등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QE3라는 이런 효과가 어떤 실물 경제를 자극하는 효과는 좀 적겠지만 미국의 주택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어떤 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주택 경기 회복이 미국의 소비를 좀 이끄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좀 나타나줘야 상승 탄력을 확실하게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의 이야기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으로 봐야 하는지 이대로 또 코스닥 시장이 지금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꺾이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참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어닝 시즌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은 약세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형주가 쉬어갈 때 중소형주가 갭매우기 차원에서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닥 지수가 한 480부터 540까지 거의 쉼없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지금의 조정은 좀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부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조금 그동안 너무 많이 급하게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의 이런 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뭐 고점에서 꺾이고 코스닥이 다시 바닥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대형주가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 과정에서의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다시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실제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회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 뭐 앞서서도 뭐 실적 얘기 해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은 여전히 많이 올랐지만 숫자가 나온다면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핸드폰 부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쪽에서는 일정 부분 오버슈팅한 것을 걷어내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으로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타나다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좀 횡보 국면을 당분간은 또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지금 가장 뭐 앞서서 제가 잠깐 뭐 그 어떤 그 금리 하락기에 주가가 같이 빠지는 네. 이런 그 구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 장세, 그리고 내년이 혹시나 올라갈 것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연말 장세는 상당히 중요한데, 내년도 뭐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 여전히 좀 안개 속에 갇힌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장의 투자 전략은 고베타 종목보다는 저베타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하락기에 주가가 같이 하락하는 이런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업종을 보면 생활용품, 음식료, 제약바이오, 보험 같은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최근 4년간 이러한 종목들이 저베타 종목 그리고 약간의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그 생활 패턴에 따른 이러한 주가 상승도 같이 이제 주가가 생활 패턴을 좀 반영하는, 불황기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는 모습도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가는 것이 좋겠고, 오히려 그동안 많이 가져가셨던 고베타 종목들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러한 종목들은 탄력을 받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저베타 종목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